네, 그냥 오늘 또 우리에게 하지 부업과 세미나에 여기까지 안 또 해? 좋은 말씀을 얘기를 하지 해주실 않는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네, 포스부터 옷차림부터 남다른 포스를 뿜뿜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오늘 핑크색 립스틱으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계신데요. 우리 인천에 살고 계시고 네, 센터는 일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은 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박은영 국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제가 우리 강전원 국장님한테 듣기로는 부업과 세미나라고 들었는데요. 와, 부업과 세미나 진짜 제가 지금 이런 기라성 같은 사업자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가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샤론 로즈 마스터 박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저의 오늘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자기소개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애터미에서 해온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는데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한 20년 동안 헤어샵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헤어샵을 운영을 했었는데 결혼도 참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용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남편의 수입이 그닥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미용실이 그렇잖아요. 여자의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피부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의 피부는 좀 어때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의 피부는 일명 나무 껍데기였어요. 별명이. 그러니까 딱 보면은 나무 껍데기 이렇게 그러니까 비늘, 생선 비늘처럼 다 각질이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 있는 피부였고요. 그때 제가 당시에 쓰고 있었던 화장품은 그 설화땡이라고 그 진설 라인에 43만 원짜리 영양크림 아시죠? 그리고 SK2의 화장품을 저희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미국에 사는 저희 큰언니한테 공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피부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피부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미용실의 원장으로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오시는 모든 손님은 머리, 헤어 디자이너, 스타일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럼 전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굳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대화를 시작하면 제 피부를 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제 피부를 보는 순간 저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머리도 여기까지 길렀었어요. 이 등치에 머리까지 기르려면 얼마나 거인 같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제 피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을 오픈한 지 1년도 안 된 샵에 저희 지금 총장님이시죠? 박수기 총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지금의 더페임도 아니고 앱솔루트도 아닌 식스 시스템 6종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 4종을 들고 오시는데요. 어머나 그 두 가지 화장품이 합 금액이 10만 7,100원인가? 제가 영양크림, 아이크림, 토너, 에센스 쓰는 그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정말 신기하게 저는 고가의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도 제 피부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이 이 애터미 화장품을 들고 왔을 때는 이 제품을 쓰면 아마 내 피부가 썩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제 친구가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은영아 너 혹시 애터미라는 화장품 들어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렸을 때부터 좀 쓰디쓴 경험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네트워크 제품이라는 거를 나한테 말도 하지 마 하고 듣지도 않았고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왜 오랜만에 나타나서 어디 와서 영업 지리십니까? 조용히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 제 머리에 꽂혔던 애텀이란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저희 스폰서님이 딱 화장품을 들고 왔을 때 저희 언니는 뭐라고 그랬냐면 언니랑 같이 샵을 하고 있었는데 아 가세요 저희 그런 거 안 사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그거 한번 써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써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좋다고 했으니 그때는 제가 밀어냈지만 한번 써보자 조용히 몰래 혼자 조용히 몰래 써보자 해서 그때 쓰고 있던 제 화장대의 화장품을 다 밀어내고 그걸 조용히 몰래 혼자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미용실 손님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에스테틱 바꾸셨어요? 화장품 바꾸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 제 피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윤기가 나시고 얼굴에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38이었는데 처음 들어요. 38년 동안 제 피부에 생기가 돌고 윤기가 난다는 말은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오를 듯이 날아오르고 싶었겠습니까? 제 평생의 고민이었는데 와 그때부터 애터미에 대한 제품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왜 네트워크에 쓰디쓴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언니가 지금 애터미에서 본부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이신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언니들이 2명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둘이서 집에 안 들어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다 하면 2~3시간씩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모모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둘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자 그렇게 하면서 매일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말을 했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나 이거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직급을 가야 되고 뭐를 유지를 해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만에 뭘 1억이라는 빚을 진 거예요. 20대 초반에 둘이서. 집에서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요. 저희 집에 베란다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메이의 솥단지가 이제 베란다에 커튼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들이 쫓겨나는데 언니들한테 솥단지를 할머니가 냅다 집어 던져버려가지고요. 저희 언니들 둘 다 뒤통수가 납작해요. 그 솥단지 맞고 쫓겨나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하면 망한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저 미용실 하면은요 여러분들 무지 많이 들어와요. 하루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5~6명은 무조건 들어오시거든요. 다 밀어냈었어요. 그런데 이 애텀이란 제품이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 화장품이 제 피부를 바꿔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던 저희 언니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루에 미용실에서 손님 한 2~3명 받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더 받으면 119 실려가야 돼요. 그렇게 종합병원이었어요. 저질 체력이었죠. 면역력이 항상 가면 면역력이 없다고 해요.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아메이를 했었기 때문에 아메이 그 건강기능식품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왜 내 체질에 맞춰서 딱딱딱딱 먹으면 안구 그 기능까지 싹 다 검사해 주셔가지고 내 몸에 딱 맞춰서 먹으면 아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나와요. 박경호 본부장님은 그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시간에서 6시간의 그 노동력을 전혀 버틸 수가 없는 체력이 됐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궁금해지잖아요. 제 피부가 변하니까.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거기서 또 해모임을 한 박스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날따라 편두통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끈지끈 둘이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모임을 갖다가 저희 스폰서님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타주시는데 거짓말처럼 한 3분이나 지났나? 5분은 안 됐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박하사탕 터지듯이 탕탕탕탕탕 터지듯이 뭐가 팍 터지면서 머리가 너무 개운해지면서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마약이에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마약제입니까? 이랬어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뉴스를 보여주시고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나왔다라는 설명을 듣고 저희가 해모임과 화장품을 먹으면서 저희 그 종합병원의 언니가 지금은 10시간의 후원도 거뜬히 이겨내는 체력을 해모임으로 이제 몸이 개선이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돼요? 애터미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전 제품은 다 바꿨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스폰서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개보도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조용히 저희는 그냥 회원 가입은 했었거든요. 근데 개보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했는데, 아니 저희 언니가 그 개보도를 보더니 또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DNA, 그 네트워크의 DNA가 또 꿈틀거린 거예요. 그 개보도를 보자마자.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미용만 하면서 제품을 썼을 뿐인데 한쪽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PV와 한쪽으로 내려가져 있는 사업자, 소비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날 갑자기 애터미를 알아보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미용실 문을 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품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제품만 쓰고 사업은 하지 말자 해서 얘기를 그렇게 말렸는데 끝까지 나가시길래 제가 만리로 쫓아나갔다가 종로센터에 만리로 쫓아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이더구 총단장님 아드님이신 이대웅 본부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국장님이셨어요. 그분도 쓰디쓰는 아픔을 듣고 지금 애터미를 결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버님과 그 고모의 그 애터미 성공 그 자들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월마감도 없고 참 내가 지금같이 살면서 저는 참 열심히 살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만큼의 인생을 열심히 이 애터미에서 하면은 아마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리로 따라 나갔다가 그날 이대웅 지금의 본부장님의 강의를 듣고 사실은 제가 미용실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인테리어비만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때였어요. 화장실도 만들어서 들어갔던 미용실인데 제가 그 다음날 그 미용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지금 전업으로 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전업을 결단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한 번에 애터미를 알아듣고 그 모든 거를 제가 내려놓고 전업을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결단하게 됐는지 지금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얘네들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여기 이 AI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AI들이 아시잖아요. 이 로봇들이 저의 일자리, 그 다음에 서민들의 일자리를 다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분 있잖아요. 이 AI는 지금 뇌수술을 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자, 의사 로봇인 거예요. 자, 서빙을 하고 있는 로봇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 머리를 깎고 있는 로봇가 있습니다. 얘가 드디어 제 일자리를 파고 들어온대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제가 그 고객분의 머리를 어떻게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서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머리가 되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은 그렇지가 않대요. 너무나 완벽한 로봇들이 저의 일자리를 깨고 들어온다는데 저는 더 이상 얘를 이길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 제 노후를 그때는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저의 노후와 그리고 연금성 소득을 원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결단을 하고 나온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지금 여기에서 해오고 있는 일이었고요. 해왔더니 결과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함께 풀어보고자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애터미에서 해온 일은요. 저는 여기에서 성공자분들이 다 말씀을 하세요. 시스템 안에서 나를 비우고 다시 채우래요. 시스템 안에 있으래요.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을 만들던가 그 안으로 들어가든가 하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애터미 안에 시스템이 있다니까 제가 들어와 보는데요.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애터미 하시기 전에 각자의 그 살아온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나의 성격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싹 다 갈아엎어야 한대요.
그거 어떻게 갈아엎어요? 면장을, 그러니까 저를 변화해야 되는데 웬만큼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싹 갈아엎지 않으면 애터미에서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 피하지 말고 즐기자라는 식으로 지금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많이 말씀하세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스템 안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 장에서 보면은 벌통을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지인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뭐도 없어요. 다 시간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눠볼게요. 다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사람이 없어서 없는 사람 중에 소개로 겨우겨우 어렵게 소개를 받아서 겨우 한 분의 소비자에서 사업자가 나오셨는데, 자,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말로 걷어차버려요, 여러분들. 말로 차버리고 행동으로 차버려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나의 파트너를 저의 말과 행동으로, 저의 실수로 그분들을 들어가 버리게 합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안에서는요, 내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부딪혔는데요. 시스템 안에서 제가 배워서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 파트너 사장님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 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고 파트너가 들어가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충분히 습득하셔서 행동으로 하셔서 정말로 멋진 리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부딪혔던 부분이어서 지금 고치고 있는 과정을 또 말씀을 드리면, 거절을 받아도 거절을 즐기자였습니다. 거절을 어떻게 즐기나.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절을 즐기래요, 자꾸만. 근데 거절을 여러분들 왜 못 즐기시는지 아세요? 거절을 못 즐기는 이유는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절을 딱 받았을 때 우선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상해서 그 거절에 같이 맞대응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터미를 시작을 하셨으면은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저한테 주문을 걸었어요. 애터미를 시작을 했으면 성공을 하자. 이 안에서 결과를 내자. 저의 목표는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시키자. 이 사람들 수당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자존심 따위는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중에 생각이 나냐. 진짜 자존심이 상하려면요, 여러분들. 제가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들보다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 나의 조직이 안 돼서 내가 수당이 안 될 때, 그때 제 자존심과 제 자존감은 애터미 안에서 바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꼴, 저 꼴, 별꼴, 지랄꼴 다 보고 뒤에 가서 돈세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내가 살 길은 이 안에서 성공하고 내 파트너 성공시킬 일이지 내가 여기서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나 이 안에서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당신들한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선포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못 지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말을 안 지키고 그 말을 못 지키는 게 자존심을 상하는 거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절을 당하는 거는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순간순간 그 자존심 상할 때 있지만 아침마다 제가 사람들과 제 가족들과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약속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나아가고, 지켜 나아가고 제 자존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늦어지는 실수를 피해라. 예,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늦어지는 실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심혜경 단장님이 저희 온라인 최고 스폰서님이신데요. 저희 심혜경 단장님은 항상 저희한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 보는 눈을 키워라. 사람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면 너와 너의 파트너의 성공이 늦어진다. 시간만 지체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닌 사람한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닌 사람들 어떤 분들이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비비불, 비평, 비난, 불평. 자, 다 부정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해모임 드시고 싶어요. 앱솔루트 쓰고 싶으십니다. 저희 나가서 커피 함께 마시고 밥 한 끼 제가 사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경비조차 없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컨택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대 2000 될 때까지 저희는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 저의 에너지와 저의 시간을 쏟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분들의 좌우로 사람을 키워내되 그분들 좌우로 조용히 안 되는 분들을 중간으로 놓고 그분들 좌우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인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분한테서 뭔가 기대를 하고 그 사람한테서 소고기가 나올 거다,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할 거다, 그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조용히 원래 이 사람 마인드 됐어요? 그럼 이 사람 키우면 됩니다. 저희는 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코드값. 자, 코드값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자리에서. 자, 코드값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파트너 진짜 내 말 안 듣고 나 진짜 비비부리고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덕우 총단장님과 김현숙 총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코드값으로 그 사람을 키워. 그게 가장 너희가 빨리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진행해본 결과 이제 요즘에 그걸 조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조금 힘드신 분들, 삶이 너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 그런데 거기 플러스 내가 편한 사람한테만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조금 만만한 분들. 그분들은 진정으로 리더가 돼서 사업을 끌어나가기가 힘드시죠. 진짜 여기에서 제가 진행을 해본 결과 정말로 사업자로서 리더로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요. 제 말 처음에 안 들어주세요. 무슨 소리야. 저 쳐다보는 시선도 곱지 않으십니다. 절로 가. 내가 무슨 나한테 애터미 같은 소리를 해. 너무나 처음에 무섭게 저를 밀어내세요. 제가 다가서기 두려운 분한테 다가서는 법을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제라인과 저의 위에 스폰서님들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한테 가서는 큰 사업자를 끌어내서 저희가 원하는 대박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온팽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두려워했었던 상대한테 가서 애터미를 전달을 하니 그분한테서 지금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요. 거의 1억을 들여서 애터미 샵을 오픈을 하셨어요. 저희 애터미 전 제품을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그냥 국장 가셨어요. 그리고 올 3월에 또 국장 가시고 6월에 국장 가시고 12월에 본부장 가신답니다. 여러분 그럼 한 주 끝나신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온팽이요. 대단한 분한테서 찾아야 돼요. 두려운 분한테서 찾고 이분들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더 결과가 크게 나오는 시간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눌 이야기는요. 자, 시스템 안에 있자. 자, 지금의 결국엔 어차피 시스템 안에 있자라는 말인데요. 자, 모든 시스템 후원할 의무가 있는 스폰서 그리고 받을 권리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권리가 있냐면요. 시스템 안에 계셔야 그 받을 권리가 생기십니다. 제가 스포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링 안에서 주먹을 쓰면은 그거는 권투 스포츠가 되잖아요. 권투 경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링 밖에서 주먹을 쓸 경우에는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배우면서 내가 당당하게 스폰서님한테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을 해야 돼요. 그게 후원받을 권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스폰서님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자, 링 밖이라는 얘기는 시스템 바깥에서 후원하고 시스템 밖에서 애터미 한다 하시면서 후원하시고 이거 밖에서 전달하시는 분들 다 지금 느끼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위험하시죠. 저희 애터미 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 도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시스템 안에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전달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 애터미는 파는 일이 아닌데 자꾸 팔러만 다니십니까? 팔러만 다니는데 왜 후속 관리를 스폰서한테 하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파는 일이 아니고 팔아서 어떻게 임페리얼까지 가겠습니까? 그 안에 이 시스템 안에서 도대체 임페리얼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제심합력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가야 되는지 이 안에서 그 권리와 의무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시스템 안에서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유하겠습니다. 자, 리더가 되라. 네, 시스템 안에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말씀을 하세요. 성공자분들이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하려고 막 나왔는데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자, 밥을 잘해도 된다. 밥만 잘해도 성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밥 잘하거든요. 밥 좀 해요. 밥을 해서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밥 같이 나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미팅을 했어요. 홈미팅을 해서 매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모셔가지고 신규 사장님들 모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홈미팅을 해서 먹고 나누는 시간을 마사지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조직이 커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가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렇게 홈미팅에서 먹고 놀고 하는 일이 애터미 일의 전부인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구나. 시스템을 안 타세요. 여기 홈미팅이 애터미의 전부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파트너를 망치고 있는 일이 되고 있구나. 자, 제가 홈미팅을 접습니다. 그때부터 홈미팅을 접고 같이 다시 파트너분들을 모시고 시스템을 다시 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시스템을 안 탄 적은 없어요. 저는 나갔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 홈미팅만 오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안 나와요. 정말 미치고 한장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제가 홈미팅을 접고 시스템 안에 모두를 갔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 하나만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거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제가 배워서 그 배운 행동을 늘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 진행하시다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만두시냐면 좀 내가 무시받는다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위아래 소통이 안 된다. 자, 소통이 안 되는 게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시를 받는 행동을 하면서 무시를 한다고 하면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시스템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자, 시스템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스폰서들은 파트너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배우면서 온전히 나한테 복제를 하는 스폰서인지 아니면 시스템 안에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입만 떠드는 스폰서인지 파트너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나의 행동을 배워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복제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팀워크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저의 조직도 수당도 전혀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 조직도를 시스템 안에서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스폰서님도 아무 스폰서님이랑 상담해서 아무 스폰서님 복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계시다고 다 스폰서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폰서 아니고 스폰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폰서와 상담을
팀워크를 이뤄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자, 100%이 안에서 결과를 내고 계시는 스폰서님, 그리고 상위 업라인의 성공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스폰서님, 그리고 시스템 안에 100% 올인하고 있는 스폰서님과 저의 일을 같이 함께 상담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단장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된 물방울이 크게 뭉쳐 있어야 작은 물방울들이 흡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스템 안에서 리더가 돼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그 파트너분들에게 복제를 시켜서 저의 일을 끝내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빠르게 조직도 성장이 되는 일에 아마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은 파트너는 섬겨야 되는데요. 파트너를 섬기되 스폰서와 일을 하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파트너를 섬겨야 돼요. 분명히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파트너한테 끌려가시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 내가 결과 내지 않고, 내가 위아래와 삐걱거리고 있는 거 파트너가 아는 순간 그 파트너는 저를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를 섬기고, 파트너한테는 섬기고 안내를 하되 일은 스폰서화 하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6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자, 여러분, 애용 도전 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신제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나왔는지. 언제 출시가 돼서 왜 이게 도대체 쇼핑몰에 들어가지지가 않고 계속 버퍼링이 되시는지. 자, 신제품 출시가 되는 날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신제품이 나왔는지도 모르시고 그 신제품의 효능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거는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용만 하고 계시는 분들. 무슨 감동을 나가서 어떻게 전달이 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애터미에 푹 빠져서 애터미에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소비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내가 여기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소비자분들 집에 한 번을 갔어요. 그런데 욕실에 들어갔는데 욕실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상황에서 거기에 저희 폼클렌징이 같이 이렇게 약간 곰팡이가 쓸어서 뒤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팠어요. 내 폼클렌징이 왜 저 안에 저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욕실을 싹 청소를 하고 빛이 나게 만든 다음에 저희 폼클렌징을 다시 DP를 해놓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용을 하셔서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애용을 하시면서 감동을 전달을 하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3박 4일 말을 해도 아마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해모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애터미 제품 중에 마스카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마스카라 지금 아델리카로 리뉴얼 되기 전에요. 초창기에 제가 남편이랑 이제 처음 만나러 나갔을 때였어요. 데이트하러 나갔어야 되는데 마스카라로 한창 멋부리고 나갔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남자가 저를 스테이크집이나 이런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백숙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백숙집을 갔어요. 한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또 그 백숙 한 마리를 닭죽까지 싹 긁어서 제가 먹었네요. 배가 고파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맹걸 온 얼굴이 다 핑크 팬더가 돼 있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번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터미 마스카라가 번지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눈 형태에 따라서 번지는 사람이 있고 안 번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마스카라를 전달할 때는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히 전달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델리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번질 수 있으니 이런 눈 형태는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애용하셔서 그 감동을 전달하면 아마 전달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전 유지. 여러분들 도전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판매사, 팀장 때는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잖아요. 계속 도전을 하고 유지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엔 목표거든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제 몸이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느 날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없대요. 목표가 없대요. 지금까지 계속 판매사는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판매사, 오토 판매사 유지 끝에 그 다음에 막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여쭤보면은 저희 왜 사업 계획서를 쓰잖아요. 저희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사업 계획서가 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행동이 나오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4월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우리 뭐 있어요? 판매사, 세세마라고 하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 세세마라고 합니다. 150대 150, 250대 250이 아니라 150대 150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시고 그거에 대한 목표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유지할 계획도 없으시대요. 그러면은 애터미를 왜 하시는지 저는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애터미의 최종 달성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임페리얼이시래요. 어떻게 목표가 없이 유지도 하고 가는데 임페리얼을 가실까? 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담을 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예, 제가 더 그분들한테 솔선수범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스폰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자, 애용하면서 도전하면서 유지하는 게 저는 어쩌면 애터미 사업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은 상담. 이 상담은 되게 성공의 8단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공의 8단계에 분명히 상담이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상담이 조금 이렇게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폰서 욕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탓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 탓하는 게 상담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사업 방향을 제시를 받는 일이 상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가서서는 조금 이렇게 또 거짓말도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병원에 가서 내가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를 고쳐드릴까요? 정말로 스폰서님들한테는 진솔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 스폰서님한테 내가 솔직히 말을 한다고 해서 스폰서님들 제가 아는 스폰서님을 혼내시지 않으시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왜 내가 지금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담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누구 탓을 하러 가. 거의 대부분 보면 누구 탓을 하러 오세요.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누가 저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절대 제 조직과 수당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위에 그래. 자, 아래가 내 파트너가 그래.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스폰서님? 저 이렇게 나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의 문제점을 찾아주시고 저 방향 제시해 주세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저의 모든 걸 솔직히 진솔하게 상담을 하셔서 방향을 제시받아서 스폰서님과 빠른 시간 안에 2022년도에 다 목표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한 바를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역할. 여러분, 브릿지 역할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병원의 수간호사 선생님이셨어요. 수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처음에 제가 그분을 소개받았을 때는 병원 사모님인지 알았어요. 너무 포스가 막 무서워가지고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꺼내서 이분한테는 딱 하나 좋다. 내 제품만 들어가도 나는 오늘 성공이다. 자, 그 목표를 하나로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나기 후속 관리를 하기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분을 이제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저를 보고서는 시스템에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쌍한 모드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가야 되는데, 원데이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또한 석세스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하나, 둘, 삼, 삼, 오 다 신규분들 모시고 오는데 저만 다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 가서 앉아있을 용기가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만 동행을 해주신다면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제가 두 손 꿇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흔쾌히 예 했어요. 하셔가지고 보셨는데 이분은 남편분도 공무원이셨고 집도 있으시고 땅도 있으시고 건물도 있으시고 뭐 어찌 보면 애터미를 그렇게 해야 할 간절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저는 이분한테 누구를 보여드리러 간 거냐면 저를 보고서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앉혀놓고 저희 회장님, 저희의 가장 큰 대빵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저희 회장님 강의를 듣게 했고요. 저희 회사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 어떻게 탄생된지를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이분이 첫 번째 오셨을 땐 고개를 갸우뚱하셨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설마 하셨는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결단을 하셔서 그 수간호사의 그 12년 그 병원 생활을 내려놓으시고 전업을 하셔서 지금 팀장님이 되셨습니다.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제가 하려고 내가 하다 보면은 일이 망쳐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했다가 다 배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스폰서님과 그리고 저희 팀과 그리고 저희의 회장님 회사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만 쓰임 받는 역할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어느 날 느꼈을 때 저희 조직이 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냥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저를 그냥 이렇게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누구한테? 저희 스폰서님한테, 저희 회장님한테 저를 들여밟고 가셔서 제발 이 안에서 이 좋은 애터미 도구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저희가 능력이 됐었다면 왜 20년간 그 많은 제안이 들어온 네트워크를 안 했겠습니까? 사실 못한 겁니다.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그 대단하신 분들도 성공을 못하는 네트워크를 제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애터미에 제가 감히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저의 능력을 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제 인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돈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경비가 미용실 하나만 오픈을 해도 인테리어를 해도요. 여러분들 적게는 3천에서 1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필요 없이 이 대단한 월 1억을 벌 수 있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대요. 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제가 지렛대 역할,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제가 월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도구가 애터미라는 걸 알고 저는 지금 브릿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브릿지 역할만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편해요.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 브릿지 역할에서 이어줘서 거기에서 막 성공이 돼서 막 파트너 사장님들 나오시잖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 우리 팀원, 우리 회장님, 애터미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꿈이 있어야 간절함으로 제가 애터미에서 겪어오는 모든 애터미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꿈이 있어야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애터미 안에서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저는 막 회장님 직강도 듣고 막 석세스 세미나 가고 원데이 세미나 가고 직접 보고 막 했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파트너들은 어떻게 어디서 내가 본 비전만큼 줘야 될까? 제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이제 홈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홈미팅을 처음에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의도 하고 회사 설명도 하고 또 좋아하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도 하면서 조촐하게 홈미팅을 계속해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열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했고요. 그러다가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1대1로 모이는 거 싫어하시니까. 예,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홈미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가서 무조건 눕혀놓고 마사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 시작해요. 막 마사지 시작해서 한 달에 무조건 4번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의 피부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눕혀놓고 마사지하고 변화시켜버리니까 나중에는 주문 들어오고요. 주문 들어오고 그 안에서 소개 들어오고요. 소개 들어와서 소개자 안에서 골드 소비자 나오고 그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돼요, 여러분들. 팬데믹이라고 해서 내가 팬데믹에 빠질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이 안에서 또 방법을 찾아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 안에서 또 우리 센터 내자, 사무실 내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산 마두역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센터를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막 이제 빵빵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승급자가 나와서 승급 스피치 우리 박수기 총장님 모셔서 승급식도 하고요. 저희 박경호 본부장님 모셔서 신규 후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 모든 각종 세미나 함께 시청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저는 사업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마도 제가 제 꿈 인생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이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93세가 되셨네요. 93세 할머님이 계세요. 저희 93세 할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을 4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여기 4남매, 말썽꾸러기 요 4남매를 저희 할머님이 지금 키워주셨는데 앱솔루트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맨날 보셔서 이렇게 바르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하는 사진인데요.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이덕우 임페리얼님과 이혜정 임페리얼님처럼 어머님을 집에서 병원을 만들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빨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편안하게 모시는 게 저의 첫 번째 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입니다. 네, 제가 38에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38에 피부가 애터미를 만나서 좋아지면서 자존감 뻥뻥 살아나가지고 이제 고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저희 미용실 손님 중에 여러분 미용실 손님 중에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계속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 들어서 막 이렇게 어머님이랑 웃으니까 어머님이 원장님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 내 아들 한번 만나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종로센터에서 애터미 만나 결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38에 피부가 좋아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38에 저희 어머님이요. 38이잖아요. 제가 나이도 많죠.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멋진 부모님도 안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 내가 이 애터미를 지금부터 할 건데 이 애터미에서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애터미에서 나는 당신한테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당신 어깨에 지어져 있는 모든 짐을 내가 내려주고 싶은데 근데 나를 이걸 못하게 한다면 나랑 지금 헤어지고 내가 할 애터미를 지원을 해준다면 나랑 결혼합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지금 아마 올해 말이면 제가 이 남편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부부사업자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분 여기 마이크 계신 분 이분이 박경옥 본부장님 저희 둘째 언니예요. 그 아메이 솥단지 맞아가지고 뒤통수 납작해졌다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 이분이요. 지금도 납작해요.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에 함께 계시는 우리 4남매 우리 4남매의 꿈이 있습니다. 이 4남매의 꿈을 제가 이루는데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동생이자 누나이자 와이프가 손녀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꼭 애터미 안에서 이뤄낼 거고요. 이뤄내는 길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2022년 슬로건, 네, 일신, 내 것인 2022년 일신 오일신. 애터미의 나날은 정말 1분 1초가 새롭게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애터미 안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처음 뵙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애터미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셔서 나날이 변화되셔서, 그리고 2022년에 뜻하신 모든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영 네, 국장님께 제가 박수를 드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셀프 박수를 청하셔가지고 모두 다 같이 박수를. 네, 이렇게 또 오늘 너무너무 재밌으셨죠? 저도 듣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 박은영 국장님께서